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으로 얼마나 행복해지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바른 만남이 필요하고요. 바른 만남, 멋진 인연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TV 결혼 상담, 성혼 카운슬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진 인연을 기대하시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대한민국 TV 결혼 상담, 성혼 카운슬링의 권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혼 카운슬링의 세대, 집안에서도 세대, 결혼 새내기 이만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은 이렇게 결혼에 꼴이 나신 분들을 보면 야, 결혼을 도대체 어떻게 성공했을까? 그 비법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비결이 뭔가요? 비법이라고 하면 네. 제 외모? 네. 동의하시죠? 예, 그럼요. 제가 주부가 되니까요. 조금 과감해지고 용감해져요. 그러니까요. 멘트가. 네, 뻔뻔해지셨어요. 네, 농담이고요. 결혼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결혼 후에 얼마만큼 잘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은 둘이 좋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요. 네. 정말 가족끼리의 결합이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4개월 차인데 네. 아주 벌써부터 뼛속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이 결혼을 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새겨들만 한 것 같고요. 사실 이 결혼은 그 하는 순간도 물론이지만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행복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스튜디오에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네. 요즘 강남권에서요 아주 핫하게 인기 있는 커플 매니저 두 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 평소에 정말로 만나기 힘든 두 분이십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커플 매니저 경력이 벌써 15년이나 됐어요. 와. 믿음이 일단 가시죠. 또 의사, 변호사, 야.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남녀 전문이십니다. 이주현 커플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이주현 커플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전문직이라고 하면요. 네. 권대희 아나운서나 저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전문직이라는 표현보다는 인기 직종이실 수 있고요. 예.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그 국가가 주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5급 이상의 공무원분들이 바로 전문직이십니다. 저희는 라이센스부터 따고 와야겠네요. 딴 생각 별로 없고요. 인기 네. 직종도 괜찮잖아요. 네, 자신감을 갖고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부드러운 카리스마입니다. 야, 상류층 혼사 전문이십니다. 최보경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최보경 커플 매니저입니다. 최강동아 두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성혼 카운슬링. 오늘도 아마 나는 어떤 배우자가 좀 어울릴지 또는 어떤 배우자들이 나를 좀 이상형으로 생각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상담 예약을 남기십시오. 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결혼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고민이 정말 많아져요. 네네. 내 조건이면 결혼할 수 있을까? 또 조건에 맞는 남자를 만났을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저는 이런 고민했거든요. 저와 똑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세요. 네. 저는 그 당시에 혼자 많이 소갈이 하고요. 네.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아이고, 왜 울어요? 네, 속상해서.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네.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러 전문가 두 분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시죠? 네. 네, 행복합니다. 예, 네, 하셔야 돼요. 자, 얼굴이나 신상 정보 공개하시는 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좀 방송을 통한 상담이 불편하더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상담 예약을 남기시면 방송을 끝나고 두 분께서 전화를 주십니다. 네. 네, 요즘 100세 시대라고 네. 하잖아요. 일단 결혼을 하면 70년은 함께 살아야 되는데 당연히 이것저것 따져보고 맞습니다. 결혼해야죠. 네. 주변에서는 키를 왜 따져, 스펙을 왜 따져, 외모를 왜 따져 이런 핀잔 주지만 네. 그래도 결혼은 현실입니다. 네. 현실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주세요. 네, 역시 결혼 4개월차 뭔가 좀 달라도 다르네요. 네,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을 보실 분이 전화를 주셨을지 아니면 여전히 이상형을 찾고 계신 분이 전화를 주셨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제가 나이가 32살인데요. 네네. 3년 전에 결혼했다가
3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그러셨구나.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고요. 네. 네. 그냥 여기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면 창피하니까 그냥 남편은 해외 파견 갔다고 하는데 네. 주변에서는 애는 언제 낳느냐, 남편은 언제 돌아오느냐, 자꾸 이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소문 안 나게 네. 재혼을 하고 싶거든요. 네네. 그게 가능할지 네. 그게 궁금해서요. 네, 네. 그동안 소화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우리 최보경 매니저님께서 조금 따뜻한 그 상담을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직접 상담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네, 나이는 알고 있고요. 어떤 일 하시나요? 저는 직원 한 4명 정도 두고 플로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 남편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를 들어서 직업이나 학벌이나 나이 차이나? 네, 그냥 대기업 다녔고 집안 괜찮고 그냥 불쌍한 외모에 네. 그냥 누구나 봐도 그냥 괜찮다 이런 조건이었어요. 네, 그럼 제일 궁금한 질문은 왜 헤어지셨는지. 네, 사실은 제가 뭐 다 괜찮다고 해서 만나서 괜찮아서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저랑 재혼을 한 거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사기치였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믿음 다 깨졌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바로 이혼했죠. 네. 요즘 이렇게 빨리 이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너무 틀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사기 결혼이 많거든요. 네. 네. 이제 뭐 금전적인 이유나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혼인 경력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이혼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호적 신고는 안 되어 있고 네. 결혼식만 올리셨기 때문에 재혼이라고 분류하기보다는 사실혼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같은 비슷한 상황의 분들끼리 저희가 만남 주선하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한번 의뢰해 보세요. 네. 일단은 조용히 결혼해서 사실 그 이혼한 걸 모르게 하고 싶다는 게 이분의 좀 마음이신 것 같은데 가능은 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자, 우리 이주연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분 케이스를. 몇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아,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잘하셨어요. 네. 부끄러우신 것 같아요. 아까 그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은 제가 들었고요. 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버님 어떤 일 하세요? 저희 아버님은 철강회사 사장님이시고요. 그냥 중견기업 운영하고 계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경제적으로 꽤 부유하시고 넉넉하시겠네요. 네, 그냥 힘들게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네, 오빠가 하나 있어요. 오빠분 결혼하셨어요? 오빠요? 네. 네, 결혼하셨어요. 그럼 오빠는 죄송하지만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아빠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아빠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집안에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가장 걱정이 우리 예쁜 막내 따님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잘 자리 잡기를 제일 바라시겠어요? 네, 그렇죠. 네. 전화는 정말로 잘 하셨고요. 네. 아까 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결혼 잘할 수 있을까요? 물으셨잖아요. 네. 네, 잘하실 수 있으세요. 아주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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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신 부분 있으세요? 아니, 사실 부모님도 네. 누구를 괜찮은 사람 있다 소개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도 이 남자를 만날 때 정말 믿을 만한 분한테 소개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소개해준다고 해도 썩 믿음이 안 가서 그럴 수 있죠. 제가 그 결혼 정보 업체를 선택하는 이유가 그래도 거기는 정확하게 모든 조건이나 이런 거 맞춰서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네. 그랬는데 네, 네. 그게 또 믿을 수 있을까 네. 이것도 좀 그러고 한번 들으니까 겁나더라고요. 지금 만나는 게.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주위에서 소개시켜준다는 좋은 분들 계시면 그분들도 마음 터놓고 한번 나가서 더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생각하신 것처럼 결혼정보회사에 오시면 적어도 그 느낌이 좋지 않다, 나랑 성격이 맞지 않는다, 이상형이 맞지 않는다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또 결혼상에 대해서 어떠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또 형제관계는 어떤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필이라고 얘기하는 가정환경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지금 염려하시는, 그리고 아까 제가 사실은 전화하신 내용 들으면서 놀랐는데 재혼을 하신 분이라고요. 이건 네. 아주 큰 잘못된 결격 사유거든요. 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요즘은 결혼정보회사를 아주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일은 다시는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최보경 매니저님께서는 조금 더 이분께 좋은 말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한 번 실패하셨다고 또 실패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주변에도 좋은 분 계시면 소개 있으시면 받아보시고요. 또 이제 적극적인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혼정보회사 상담 받아보시고 알아보신 다음에 적극적인 방법으로도 기회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들으셨죠? 네. 네, 오늘 좀 힘이 나왔으면 되셨을 것 좋겠어요.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상담 예약 번호를 남겨주시면 두 분께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네. 결혼 안 하신 분들은요, 뭐 이혼이 대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커플들도 많고요. 하지만 결혼을 한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네, 정말 예. 200% 공감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아무리 이혼 커플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막상 사실 내일이 되면 막막해지고 먹먹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는요, 뭐 몇 년을 산 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한 3개월. 네. 몇 개월 정도밖에 안 사셨고 또 전 남편이 재혼이라는 네. 믿을 수 없는 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혼했다, 부모님 저 이혼했어요, 이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최보경 매니저님, 실제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꽤 계신가 봐요. 너무 많죠, 요즘에. 그렇군요. 너무 많아서 네. 소위 몇 년 전만 해도 결혼정보회사라고 하면 좀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네, 많이 네. 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너무 근데 조건만 맞춰서 막 하는 네. 거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필요한 필수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왜냐하면 무서운 세상이고 다 네. 개인주의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맡길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조건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조건을 맞추면서 이 사람이 나랑 교감을 할 수 있는지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맞아요, 알아봐야 맞아요.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굳이 직접 물어보긴 좀 꺼려지는 질문들은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다 알아서 조사해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안심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 번 이렇게 상처 받으셨던 분들은 두 번째는 당연히 더 신중해질 수밖에 맞습니다.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면요, 이렇게 속아서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 속는다는 표현 이런 경우를 당하실 일이 없으세요. 네. 그냥 직접 만나시면 뭐 졸업증명서 달라, 뭐 재직증명서 달라, 뭐 주민등록번호 달라 이런 얘기 못 하시거든요. 근데 결혼정보회사는 이미 그런 서류들을 다 구비한 회원들만이 정회원의 자격을 가지시기 때문에 네. 정보회사에서는 충분히 믿고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뭐 사람을 만나다 보면 학교를 어디 졸업하고 네. 직장 생활은 어디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집안 환경까지 알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또 사실 제 주변에도 사례가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후배가 네. 여성분이 평소에 워낙 화려하신 그 스타이셨어요. 외모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명품을 이제 좀 많이 이제 갖고 다니시고 그런 의류도 잘 하시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집안이 좀 잘 사시나 보다 그렇죠. 생각했겠죠. 그래서 뭐 한 재벌집 정도로 우리는 지켜봤어요, 사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본인이 선택했는데 이거 그렇다고 뭐 화를 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람의 판단 기준이 부일 수도 있어요.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사실 너무나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네. 결혼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 전에 그렇게 소개팅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 국장님이 네. 정말 괜찮은 남자가 있다. 네.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저도 나가봤어요. 네. 그런데 웃 어르신이 해주는 자리다 보니까 제가 선뜻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럴 어려워서 수 있죠. 실수하는 맞아요, 거 맞아요. 아니까. 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 결혼인데
일생일대의 순간인데 하면서 참 답답하고 난감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빨리 결혼 잘하셨네요. 이 고민 해결되셨어요. 네, 네. 전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주변 소개를 만나다 보면 물어볼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실제 두 분을 찾아오는 분들 중에 좀 어떻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건 편이 많으신지 먼저 이주연 매니저님부터 말씀 주세요. 네, 솔직하게 털어놓는 편이시고요. 또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는 부분 중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형, 또 구체적인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보다 어떤 부분이든 조금 더 괜찮으신 분들을 선호하시고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과 비슷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조금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좀 얘기하시죠. 네, 이 최보경 매니저님 찾아오시는 분들도 비슷하신가요? 비슷하죠. 아, 예. 예를 들어 전문직 분들,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의료계, 법조계 분들, 네. 그분들이 주변 소개가 없어서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네.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친구나 지인한테는 창피하니까. 네. 그러니까 전문직 분들은 결국 여성분 외모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경제력을 많이 보시고 네. 또 상류층 우리가 말하는 상위 1%는 끼리끼리의 만남을 원하세요. 네. 나랑 비슷한 집안. 네. 네. 상류층 분들은 비슷한 집안을 원하시고 네. 대부분 여성은 남성보다 조금 남성이 더 우월했으면 조건이 좀 나보다는 나았으면. 나았으면 네, 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런 마음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 네. 내가 따를 수 있는 남자, 나보다 나은 남자를 원하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면 이상형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나 커지는 거죠.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하는 남자분을 만나고 싶다 하시면 네. 이순신 장군을 만나시죠. 그런 거군요. 네. 농담이고요. 네. 현실을 좀 알려드리고 상담을 해드리는 편이긴 한데 네. 그게 이제 말로써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 안에서는 일단 알려드리고요. 네. 그 다음엔 미팅을 직접 나가셔서 본인의 몸으로 본인의 눈으로 직접 상대의 반응을 직접 체험하시면 아, 나의 이상형과 또 내가 생각하는 현실이 얼만큼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아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게 현실이 다른 경우 최보경 매니저님께서는 어떻게 조언을 좀 하시나요? 가끔 상담하면서 욱할 때가 많아요. 화가 나서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근데 화를 낼 수는 없고요. 그렇죠. 네. 그럼 그러한 분이 누구누구님을 왜 만나실까요? 저는 여쭤봐요. 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 되게 좀 무안해 하시죠. 무한할 것 같아요. 그 그래도 말씀을- 현실적인 네. 조언이 도움이 되죠. 당장은 도움이 안 되고요. 나중에 이제 미팅 몇 번 해보시고 네. 돌아가신 다음에는 실감을 하시죠. 그런 다시 거 오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일단 감정적으로 기분은 안 좋아요. 좋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 이 매니저님이 왜 이런 말씀 하셨구나를 알게 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는 동안 다음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연, 어떤 궁금함이 있어서 전화 주셨을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것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한 1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네. 집안이 안 좋다고 부모님 반대가 좀 심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도 간신히 결혼 날짜까지는 잡았었는데, 혼수 준비하면서 양쪽 집안 감정이 크게 상해서 결국 파혼하게 됐어요. 네. 네, 따지고 보면 누구 잘잘못도 아니고 그렇죠. 환경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결국 파혼하고 나니 오히려 부모님은 잘됐다 싶어 하시는 분위기이긴 한데 네. 네.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을 만큼 저한테는 좀 큰 상처가 됐어요. 그럼요, 상처가 네. 되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부모님 조건에 맞는 분들 중에서 호감이 가는 분과 결혼을 해야겠다 싶어서 결혼 정보 업체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부모님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좀 차이가 있어서 아, 예.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네,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부모님은 아무래도 집안이라든지 조건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요. 네. 네. 그럼 지금 전화 주신 본인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 저는 뭐 전문직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이나 연구원이 좀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고요. 네.
부모님께서 거의 집에 안 계셔서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네. 자, 이주연 매니저님께서 직접 상담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하셨고요. 네. 그 노래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 아시죠? 네. 네, 저는 오늘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전화 주신 청취자분은 그 결혼정보회사를 만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네, 지금 염려하신 부분들 짧게 얘기하셨지만 네. 정보회사에서 가장 많은 만족도를 느끼실 수 있는 케이스세요. 어. 네, 염려 같은 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몇 가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여쭤뵐게요. 네네. 네, 캐겠습니다. 네, 부모님 직업 좀 여쭤뵐게요. 부모님은 변호사세요. 정말? 네. 네.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혼자고요. 외동딸, 네. 무남동녀? 네. 얼굴도 예쁘신가요? 와. 네네, 당황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시는 직업은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교육대학원 다니다가 부모님 권유로 아시는 분 갤러리에서 지금 일을 배우는 중이고요. 갤러리에서 어떤 일을 배우세요? 그냥 처음부터 다 배우고 있어요. 그렇구나. 앞으로 뭐 이렇게 장래 희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일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부모님이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떠냐고 권유해보셔서 네. 네. 네, 외적인 질문 하나만 여쭐 테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신장 어떻게 되세요? 저는 165cm. 165. 네. 그리고 음성을 들으니까 날씬하시고 호리호리하실 것 같은데 맞으세요? 네, 좀 그런 편이긴 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부모님 직업이 아까 제가 처음 안내해드린 것처럼 전문직이세요, 두 분 다. 네. 예, 너무나 좋은 환경에 네. 태어나셨고 게다가 무남동녀세요. 네. 부모님이 아까 그 첫 번째 그 사귀었던 남자친구와의 결혼이 파혼이 됐을 때 조금 언짢아하셨던 부분을 가정 환경을 들으니까 조금은 좀 이해가 됩니다. 네. 하지만 또 우리 전화 주신 분 입장에서는 그 흔히 말하는 그 조건이 다 뭐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도 있으시죠. 그래서 조금은 아직,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정보회사에 꼭 빨리 오셔야 돼요 하는 이유는 네. 네, 오셔서 본인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남자에 대한 이성상이라든가 네. 또 내가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아까 뭐 이렇게 구체적인 작은 것들이 있잖아요. 직업적인 거라든가 같이 좀 여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다든가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만 그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다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민 전혀 안 하시고 오셔서 미팅을 좀 진행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 부모님의 이상형 중에 직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변호사시다 보니까 네. 같은 변호사이길 원하시긴 하세요.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전문직 사위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 좀 전에 상담해 주신 분은 이주연 매니저님이시고요. 저희 또 네. 상류층 성원 전문을 또 하시는 최보경 매니저님 계십니다. 혹시 좀 네. 더 이분께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해주시죠. 저는 우선은 조언보다는요, 부모님도 배려를 해야 되고요. 네. 본인도 또 만나고 싶은 이상형을 만나셔야 두 번도 만나주고 세 번도 만나주고 연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부모님과의 조율이 우선이고, 제 입장에서는 양쪽 다 들어본 다음에 현실적인 분한테 맞추는 편입니다. 아, 왜냐면 그러시구나. 부모님들은 자식이 다 이쁘잖아요. 그러니까요. 무리한 욕심 부리실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분한테 맞추고요. 그리고 본인이 우선 제일 중요하죠. 뭐. 네, 맞습니다. 본인이 행복해야 되니까. 네, 잘 들으셨죠? 네. 혹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더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전혀 없거든요. 네네. 저 부모님들이 바라는 전문직 남성들이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그런 걸 전혀 몰라서요. 네. 네, 좀 더 편하게 만날 수는 없을까. 네, 이주연 매니저님. 네. 방법이 많죠? 네, 방법이 굉장히 많죠. 네네. 네.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네네. 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1대1로 만나는 소개팅도 있으실 수 있고요. 또 파티 문화 같은 것도 좀 자연스럽게 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막연한 무슨 결혼을 위한 남녀분들의 파티, 얼굴이 예쁜 남녀분들의 파티 이런 막연한 파티가 아니고요. 네. 전문직과의 파티. 혹은 뭐 전문직 중에도 뭐 안과 의사와의 파티라든가 혹은 무슨 회사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의 파티라든가 네. 뭐 이렇게 그 충분히 전문직 인원들이 확보돼 있는 그 테마가 있는 파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곳에 오셔서 편안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만나시면서 이렇게 데이트하시고 하시다 보면 거리감은 전혀 없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매니저님 말씀처럼 걱정 안 하시고 네네. 결혼정보 업체부터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우리 최보경 매니저님께서도 이렇게 전화 어렵게 주셨는데 네. 동생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조카뻘 같아요. 조카뻘. 네.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너무 좋은 나이예요. 이 나이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기회 있으면 다 가져보시고요. 소개팅 있으면 뭐 의미 없는 만나면 안 되니까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만남 해보시고 또 결혼정보회사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상담 충분히 받아보신 다음에 또 충분한 기회를 가져보세요. 나중에 후회 안 하게.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잘 들으셨죠? 네. 아마 참고가 많이 되셨을 겁니다. 네, 빨리 결정을 내리셔서 좀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잘 돼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하고 혹시나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두 분께서 특별히 전화를 드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전화 주신 분들처럼 사실 부모님 이상형하고 또 본인의 이상형이 다른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주로 우리 최보경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분의 의견을 좀 따라서 매칭을 좀 시켜주시는 편이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현실적인 분한테 맞추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들어보죠. 어떤 분 말씀이 맞는지.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가장 어울리는 분을 저희는 소개하고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양쪽을 들어보고 예, 조율이 안 되면 제가 일방적으로 본인한테 맞춥니다. 예. 본인한테 맞춰주시는 네, 쪽으로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주연 매니저님 네. 실제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나요? 네,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요. 부모님들이 상담하실 때도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본인들이 상담하러 오실 때가 지금 전화하신 케이스도 이제 상당히 많으세요. 네, 문제는 사실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결국 남성 숫자는 또 적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원하는 이상형을 매칭시킬 때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매니저님. 네. 그래서 많은 회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정보회사를 정말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 선택의 기준은 남녀 비율이 얼마큼 있느냐, 네. 또 남자 회원 비율 중에서도 어떤 직업과 어떤 퀄리티의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어서 미팅을 진행하셔야 만족도가 있는 미팅이 진행이 되시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전화를 해서 남녀 회원 수가 몇 명이에요, 제 조건은 이래요 이렇게 다 말할 수도 없고요. 사실 업체에서 말해주는 정보가 사실인지도 살짝 의심이 되고요. 네. 뭔가 좀 특별한 방법으로 남녀 회원 수가 한 이 정도는 있다, 이 정도 수준이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죠.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다 업체는 자기네 회사가 회원이 제일 많다고 하겠죠. 네. 객관적으로 보실 때 뭐 파티나 이벤트가 분명 회사마다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어떤 파티가 있는지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또 얼마나 자주 있는지. 왜냐하면 한 번 가셨던 분들이 쭉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네. 회원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네. 한 달에 몇 번 정도의 파티가 진행이 되고 그게 꾸준한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원하는 직업군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 뭐 전문직 파티나 아니면 특정 대기업 파티나 이런 내용을 보시고 참석을 좀 이렇게 신청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런 곳에서 만나서 커플이 될 확률이 높습니까?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외모를 먼저 보고 네.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남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크시죠. 네. 자, 파티 얘기 듣다 보니까 참 재미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참여해보세요. 네. 이 다음 순서가 네. 사실 파티보다 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소개하고 싶은데 바로 우리 성원 카운슬링이
아주 그냥 히트작입니다. 네. 감성 매칭, 속마음 대 겉마음인데요. 자, 오늘 어떤 분이 또 기다리고 계실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결혼 상대자를 찾으실 때 어떤 부분이 더 비중이 있나요? 이 사람의 조건인가요? 내 마음의 끌림인가요? 후자요. 좋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데 조건이 너무 열악해요. 연봉도 적고 학벌도 나보다 안 좋고 부양 가정도 많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감정이 더 중요하다. 주로 감성적인 사람이나 현실적인 면이 조금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셨는데 네. 내 뇌파의 반응도는 네. 반대로 나왔습니다. 겉과 속이 주로- 다른 사람이네요. 주로 현실적인 사람이나 감성적인 면이 조금 있다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물론 감정도 끌리는 것도 중요한데 조건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남자를 이제 내 배우자감을 선택하실 때 남들의 이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의 조건이에요. 나 이렇게 조건 좋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는 평가해야라는 거를 굉장히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은 분이거든요. 제가 어떤 이상형을 찾아야 되는지 많이 알아간 것 같습니다. 감성 매칭, 속마음, 겉마음. 이렇다니까요, 이게. 예? 그러니까요. 너무 야,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feel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느낌 중요하게 생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보면 예전에야 뭐 이렇게 조건만 보고 서로 매칭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네. 과학적인 매칭 방법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이주연 매니저님, 그렇죠? 네. 예전처럼 그냥 막연히 좋은 분 해드릴게요. 잘해드릴게요. 그러니까요. 네, 뭐 사람이 많아요. 네. 이런 개념보다는 DNA 측정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정확하게 뇌파 검사를 정확히 해서 내가 원하는 본능적인 혹은 내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이런 매칭을 정확하게 요즘은 유도하는 편입니다. 네. 자, 감성 매칭, 속마음 대 겉마음. 언젠간 저도 꼭 하고 말겠어. 저도 하고 싶네요. 그래요. 하지만 소용이 없죠? 네.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아들 결혼 문제 때문에 네. 전화했습니다. 네, 어머님이시구나. 네. 네. 어떤 결혼 문제로 가장 고민되세요? 아들이 작년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무실은 좀 바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네.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엄마가 챙겨주는 것도, 또 옆에서 챙겨주는 거 하고, 또 결혼을 해서 자기 부인이 챙겨주는 거 하고, 그래서 결혼을 사실은 빨리 좀 시키고 싶어서요. 네. 또 옆에서 보기에 엄마로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네.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 엄마로서 또 좀 바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좀 바람이 있다면 좀 넉넉한 좀 경제력이 있는 집안에 결혼을 시켜서 네. 네. 좀 결혼해서는 조금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거죠. 네, 네. 자. 그게 가능할지. 예. 네. 아드님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변호사시고. 근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좋지만 또 엄마 마음에 또 안쓰럽기도 하신 거예요. 빨리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신데, 최복임 매니저님. 네. 가능하시죠? 그 답변 전에 몇 네, 가지 먼저 네. 여쭤볼게요, 어머님. 네네. 네, 아드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32살이에요. 네, 개업하셨고요. 네, 1년 됐어요. 서초동에. 네, 아버님은 어떤 일 하세요? 아, 제가 사별을 해서요. 네, 그 시댁에서 그 오피스텔 건물 하나를 줬어요. 네, 그래서 임대료로 생활을 하는 데는 뭐 지장은 없거든요. 네. 아드님 훌륭하게 잘 키우셨는데요, 어머님. 네, 솔직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른 나이에 개업하신 분들보다는 네.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큰 로펌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더 선호하세요, 솔직히. 네네. 그리고 이제 개업을 하셨지만 앞으로의 수입이 보장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물론 경제력 되시는 집안의 따님도 좋지만 좀 풀을 넓혀서 같이 갈 수 있는 같은 전문직 여성분도 같이 네. 만나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야 앞으로 우리 가정의 수입이 얼마 정도 되겠다 예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개업을 하셨으니까 뭐 잘 되시면 좋지만 만약의 경우도 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저 엄마 입장에서는요. 네. 결혼 후에는 그냥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집안에서 그냥 남편 내조하고 그런 여성을 좀 저는 바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 바라시는 이상형이 이런 조건들이 있으신 건데 그렇다면 이주매님께서 좀 더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네 상담을 직접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드님 변호사로 키우셔서 아주 자부심이 강하시죠? 아, 네. 네. 어머님, 그 아드님의 이상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네. 근데 어머님 이상형하고 아드님 이상형하고 일치하세요? 아니면 어머님의 생각이세요? 이거는 저 엄마 생각이고요. 네. 제 아들은 좀 이렇게 자기를 가꾸고 꾸미고 옷을 좀 예쁘게 입고 근데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여자를 좋아해요. 그러시구나. 그럴만하죠. 네. 근데 어머님, 예쁘고 자기를 잘 가꾸고 세련되고 아름답고 이런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문화를 충분히 접한 그런 여성분들이 자기를 잘 꾸밀 수 있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곧 어려서부터 굉장히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네. 좋은 가정 교육을 받으면서 본인을 또 잘 가꿀 수 있는 이런 여성분을 아드님께서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우리 어머님은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더니 집안일 위주로 내조 위주로 좀 아들을 좀 잘 이렇게 서포트해줬으면 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좀 경제력으로 좀 가능하신 댁을 소개받고 싶다 생각하신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뭐 따로 이것저것 요구하는 거는 그런 건 별로 없는데요. 네. 그냥 만약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뭐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좀 가지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배우자를 구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네. 네. 어머님, 아까 우리 그 최보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같은 전문직, 그러니까 같은 변호사도 괜찮고 또 아니면 다른 전문직들도 있으시잖아요. 의사분들도 계실 수 있고 회계사도 계실 수 있고 네네. 이런 전문직의 여성분을 소개받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또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사실 바깥 사회생활은 하지 않지만 자기를 잘 가꿀 수 있는 이런 그 가정교육을 잘 받은 여성분을 같이 소개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선택은 어머님이 사랑하시는 아드님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요. 네. 저희 아들이 워낙 좀 유난스럽게 네. 결혼정보업체라는 데를 통해서 네. 소개받고 이런 거를 굉장히 질색하거든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네. 그런 정보업체에서 이렇게 소개받은 거를 좀 비밀로 하고 좋은 조건의 그런 여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을까. 네, 네. 그것도 훌륭한 또 그 애가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예쁘고 꾸미기 잘하고 뭐 이런 아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폭이 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보업체에서 소개하는 그런 여성하고 근데 비밀로 하는 거죠 엄마하고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네네. 최보경 매니저님 가능할까요? 어머님, 가능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요즘 분들은 어머님 소개보다는 결혼정보회사 소개를 더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부모님 소개는 나가봐야 외모가 전혀 아니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전문적인 회사를 더 선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상담 만족하셨습니까? 예, 만족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네. 이야기 남겨주시면 방송이 끝난 다음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하고 아마 지금 한참 바쁠 거예요, 아드님. 그렇죠. 네. 네. 자, 이런 분들 워낙 바쁘셔서 사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준 매니저님, 네. 어떻습니까? 시간 일부라도 내야죠. 1년에 그렇죠? 한 6개월 정도를 외국에 출장을 가시고 거기서 해외 사업을 하시는 분도 좋은 여성분이 계시면 3개월 안에 결혼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으시니까 네. 뭐 시간적인 게 우리 아들이 시간이 없을까 봐 내가 너무 사업적으로 바빠서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네. 그만큼 좋은 이성을 아직 못 만나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어머니께서는 어쨌든 본인 모르게 좀 소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향이신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진행자가 부모님이시면은 그 상대 여성분인 남성분의 소개를, 프로필 소개를 부모님한테 드려요. 그래서 부모님이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아드님한테 내 친구 딸이 하나 있는데 뭐 나이는 몇 살이고 어느 학교를 나와서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 이쁘더라. 네. 만나봐라. 그러면 어쨌든 어머님 친구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노를 네. 못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가시면 저희도 나가시는 회원님한테 그분은 어머님 진행이시고 결혼정보회사를 모르십니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죠. 그러면 이준 매니저님, 네. 진짜 사례 중에 네. 본인이 끝까지 네. 모르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있으시고요. 재밌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 경우는 여성분이 교사분이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아까 그 변호사분처럼 처음 그러니까 한 번도 결혼정보회사에 안 오신 게 아니라 네. 예전에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팅을 진행하셨는데 모두 남성분에게 거절을 당하신 교사분이셨어요. 그래서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생기신 거예요. 정보회사에서 나오는 남자들에게는 모두 애프터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정보회사에서 다시 가입하셔서 미팅을 진행받길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소개권도 없으시고 하셔서 어머님이 오셔서 어머님 위주 진행으로 미팅을 진행했고요. 결론은 끝까지 모르시고 결혼하셨습니다. 그 교사분은. 네. 그랬군요. 네. 한눈에 반한 사례가 과연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거든요. 보통 만나서 한눈에 반해서 결혼한다 이렇게 치면 뭐 이게 데이터로 어떻게 조사할 수 없었겠지만 네. 사례상으로 경험치는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 이런 건 좀 있지 않을까요? 최보경 매니저님? 첫눈에 반한 사람이 없겠어요. 만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지 결혼 정보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소개를 맞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지 네. 똑같습니다. 반해요. 예. 첫눈에. 역시 우문이 현답이십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조건 잘 맞고 네. 또 마음까지 잘 맞으면 정말 완벽한 커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이런 완벽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보경 매니저님. 첫눈에 반한 반해서, 사례요? 네. 있었죠. 아. 근데 제가 굉장히 욕을 먹었던 케이스인데 왜요? 왜냐하면 이제 맨 처음에 어머님이 방문하셔서 네. 이제 우리 꽤 잘 사는 댁이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야 되고 남자가 또 의사 쪽만 원하신다. 네. 그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따님을 보내주셨는데 따님은 전혀 그쪽이 아니었어요. 네. 의사를 많이 만나봤지만 코드가 안 맞았으니 팀장님 저는 좀 박식한 사람 금융권도 좋고 대기업도 좋으니 대화가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스카이대에 나오신 금융권의 종사심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첫 만남에 너무 두 분이 서로 한눈에 반하셔서 네. 그 다음날 그 남자분이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어제 만난 누구누구씨 다른 사람 소개해 주지 마세요 하고 저희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며칠 후 어머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왜 내가 의사 원했는데 금융 쪽을 소개했냐고 뭐라고 하셨는데 네. 결국 그분 만나보시고 만족하셔서 빨리 결혼하셨고요. 지금 저한테 뭐 아기 사진도 보내주시고 하십니다. 좋네요. 네. 네. 이 최보경 매니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인연은 하늘이 내리는 거지만 실제로 또 인연을 만나는 건 여러분의 노력에 또 달려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멋진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네,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혹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시다면 또 전문가분들의 예리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네, 남성분들도 뭐 이상적인 여성을 만나고 싶을 때 과연 내가 될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또 1대1 말고 그야말로 다른 방법으로 좀 만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 모든 해답을 상담 예약을 통해서 그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 노출 없이 네. 정말 편안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 다른 곳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오직 하나 성원 카운슬링에서는 가능하십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대한민국 TV 결혼 상담 성원 카운셀링 다음 시간에 더 힘차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